자, 여기 한번 봐봐. 문제를 풀다 보면 2번 풀고 3번 풀고 하니까 잘 지겨워서 안 풉니다. 알겠죠? 지겨워서 안 푸는데 지겨워서 풀었던 걸 또 풀고 그러니까 지겨워서 안 푸는데 안 풀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풀어 시험을 본다는 건 풀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걸 만약에 안 풀면 시간이 막 2주, 4주 다시 재시험 보고 그랬을 때 한 2주 정도 아예 쳐다도 안 먹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극대극소 들어가는데 재시험 봅니다 라고 다시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강, 2강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원 계속 기말고사 시험법을 들어가는데 중간고사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놔버리면 방학 끝나고 날 때는 배운 것 같지만 또 다 잊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면 끝없이 풀고 그래야 해. 그래서 저에게 교재 같은 거 다시 풀고 싶으면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세종이 있다 풀어보라. 풀어진 데다가 다시 풀면 안 되지. 답이 보여버리니까. 그치?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 내일 와서 오늘 저녁에 내가 문자 보내줄게. 내일 재시험 몇 시까지 오셔서 보세요 라고 하면 봐야 해. 그렇지? 내일 재시험은 저녁 7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7시에 다시 와. 그러니 반드시 봐야 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배우는 것은 몇 가지를 배우냐면 4가지를 배우는데 실제 쓰는 것은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그 중에서 4가지를 내가 4번째를 보여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부분이 오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익숙해지라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는 절대 지각하지 마라. 내일 새로운 단원 첫 시간 배우는 거니까.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가 2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를요, 제가 x를 a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또 이것도 a라고 할게요. 이 점에서 제가 접선을 한번 그어볼 겁니다. 자, 접선을 만약에 그으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양수가 되죠. 그리고 얘는 x가 a인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건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기울기의 값 자체가 a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였다는 것은 x는 a란 이 점에서는 좌우의 점에서 봤을 때 x는 a라는 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점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왼쪽에 있는 점, 오른쪽에 있는 점을 봤을 때 x는 a에서 이 좌우에 있는 점을 비교했을 때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이면 기울기의 값이 음수였을 때 자, a보다 작은 점도 있고 x가 a보다 큰 x의 값은 있겠지. 그지? 그런 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x는 a라는 이 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의 점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감소 상태.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그냥 이것은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다. a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a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란 말은 a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x는 a에서 값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가 돼야 해.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a에서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우리는 x는 a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a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이면 오른쪽 그림에서 자, 오른쪽이 되겠죠? 그럼 a에서 접선을 그으면 음수였다는 것은 값이 쉽게 해서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돼야 해. 그래서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응용이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증가 상태이냐, 증가 상태인가, 감소 상태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물어보면 그때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감소 상태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를 대신 읽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우리가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입니다. 자,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인데, 자, 증가 상태란 말은 특정한 한 점에서 값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f'a가 양수이면 x가 a라는 특정한 한 점에서 값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a 자리에 x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a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x 자리에 a를 집어넣고 있다면 모든 점에서 값이 커져가고 있는 거야. 모든 점에서 값이 커져가고 있다면 그때 자, x가 a라는 점이 여가 있는데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a보다 더 큰 점을 집어넣으면 계속 값이 커져가고 올라가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값이 커져가면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가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a는 특정한 점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f'x는 모든 점에서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 그래프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함수는 당연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도함수의 값 자체가 양수이면 증가함수라고 한다. 그럼 과연 증가함수는 수학에서 몇 개가 있느냐? 2개가 있습니다. 자, 증가함수는 어떤 경우가 증가함수라고 하냐면 자, 오른쪽에서 그림을 봤듯이 그림이 이렇게 그냥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직선은 아니지만 곡선의 모양이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건 증가함수야. 알겠지? 자, 이것도 만약에 증가함수지만 어떤 것도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하냐면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완벽하게 얘는 항상 올라만 가는데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또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또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순증가함수,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멈춘 것은 단조 증가함수. 그래서 순증가함수와 단조 증가함수를 합쳐서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선생님 올라간다면 뭐가 됩니까? 이런 데서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기울기는 양수가 나와. 그런데 금방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올라가다가 잠깐 멈춘다고 이야기했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올라가다가 멈췄다는 것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멈춰버린 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멈춰버린 이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줘야 할 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함수지만 증가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반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려면 도함수가 양수여도 되고 0을 포함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가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는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말들 알겠어? 자, 이렇게 만약에 증가함수일 조건과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이고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함수이면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점으로 존재하는데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봐봐요. 자, 그래프가 만약에 쭉 올라가다가 우와 평평하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전부 다 0 나오거든요. 자, 아까 증가함수가 했을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도 증가함수에 포함되는 거야. 그럴 때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은 특정한 점, 한 점에서만, 알겠죠? 점에서만, 어느 한 점에서만 도함수가 0이었을 때 증가함수로 취급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한 점이 아니라 구간, 범위로 나와 있죠. 이건 증가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건 이 두 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이거다.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니 감수함수냐고 물어보지를 않아. 알겠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냐면 반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하나의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증가함수는 항상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그러면 증가함수란 이야기는 과연 선생님 함수가 몇 차를 이야기할까요? 증가함수하고 감수함수는요 대상이 3차 함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차 함수는 선생님 이 용어를 안 쓰는 겁니까? 네, 안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사해 나간다면 어떤 하나의 3차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그럼 증가함수가 될 조건은 미분해야겠지? 도함수가 0보다 커야겠네. 그럼 3차 시계값을 얘는 뭐하니까? 미분했으니까 2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계값을 만약에 미분을 한다면 그 결과 도함수는 2차의 형태가 나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 구하여라. 미분하면 2차인데 그 2차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그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구하자. 그럼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2차 함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듯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판별식 D는 음수가 되고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의 값, 2차 식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차항의 계수는 양수가 되고 판별식 D의 부호는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머리에다가 세트로 딱 기억해 놓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의 함수가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도함수는 2차니까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 그래서 A는 무슨 수? 양수. D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증가함수가 될 조건 구한다면 감소함수는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조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함수의 값 자체가 음수이면 이 함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감소함수가 된다면 이 그래프를 전부 다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 뒤집으면 선생님 어떤 그래프예요? 이거예요. 이 그래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내려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감소함수가 되려면 항상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가 아니라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될 조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는다면 어떤 함수가 감소함수가 될 조건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문제 풀 때 이 방법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요 밑에는 요런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 왜? 쟤가 다시 일로 와야 하니까. 그럼 내가 문제에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함수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문제를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는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자, 세 번째 극대하고 극소를 들어갈 겁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이 점의 x의 값을 알파, 이거 x의 값을 얼마? 베타, 이건 감마, 이건 오메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점이 있는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 저하고 이거 공부했죠. 어떤 만약에 하나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기울기가 x축하고 평행합니다. 기울기가 x축하고 평행한 것은 요것을 의미한다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x축하고 평행하니까 x축하고 평행한 것은 기울기가 얼마다? 0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다시 보면 이 그래프에서 자, 조사 한번 해봅니다. 알파에서 이 모양은 대충 2차 함수에서 꼭지점 모양 비슷하네. 알았죠? 꼭지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함수가 0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에이, 고기 드세요. 책 보면 뭐하니? 책에 나오도 안 했는데.
자, 베타에서 만약에 접선을 만약에 그으면 조건 똑같아요. 모든 학생들 처음 다들 똑같이 배워요. 알겠죠? 뭐 미분하고 연관 없어. 그냥 미분 때리는 것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베타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도 0입니다. 자, 오메가에서 접선을 딱 끄니까 뭐 2차 함수의 꼭지점 모양이니까 도함수가 0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미분 가능할 때 뾰족한 점은 미분계수가 없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점은 우리 친구들이 뭐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뾰족한 점이니까 첨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이 뾰족한 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나 들어가냐면, 자, 봐봐. x가 알파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베타와 감마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됩니다. 자, 오메가보다 더 크다. 자, 이것도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야. 이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새로운 용어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x가 알파와 감마를 봅니다. x가 알파와 감마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꿔지는 경계야. 양에서 음으로 바꿔지는 경계죠. 그죠? 양에서 음으로 바꿔지는 경계는 그래프가 위로 뽕긋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감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알파와 감마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꿔지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라고 한다. 됐나? 그 다음에 x가 베타와 오메가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꿔져요. 음에서 양으로 바꿔지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밑으로 쭉 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딱 보면 알파야 여기 극대예요 선생님. 이거 극대예요. 이거 극소예요. 이거 극소예요 하고 읽어내야 해. 알겠지? 그러면 그때 만약에 알파와 감마가 극대가 된다면 F 알파와 F 감마, 즉 알파와 감마가 극대가 된다면 그때 X에다가 알파나 감마를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 값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대일 때의 Y 값이니까 극대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베타와 오메가에서는 극소야. X가 베타와 오메가에서는 극소고 그때 극소일 때의 Y값 F 베타와 F 오메가의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소일 때의 Y값이니까 극소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드세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값. 알았죠? 이걸 극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봐라. 어떤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극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극값이 뭔 말인지 몰라버리면 안 돼. 극값이라는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하구나. 그러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구하러 가자. 그럼 선생님 극값이라는 건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요.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극값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없다가 아니야.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최소한의 이 내용의 그래프를 보고서 이해는 다음 시간에 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를 여기 한번 봐봐. 자, 그럼 결국 최종적인 이야기인데 극값을 구해. 극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뭐 해야 할까? 내가 만약에 그래프만을 그린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졌다면 선생님 여기가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극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뭐 해야 한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뭐 선생님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예전부터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야기했듯이 그래프는 항상 틀려도 좋으니까 주점을 떨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 문제 풀 거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러 갈 겁니다. 깨끗이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들아, 너 기말고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뒤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암기할 것도 많고. 자, 여기 한번 봐볼게.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야. 봐봐. 만약에 미분을 이 공부를 했을 때 미분을 선생님 저는 다 틀렸는데 연습장을 보세요.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근데 이 연습장을 보니까 전부 다 얘가 그림을 그리면서 풀고 있어. 뭐 걔는 승부가 난다니까. 지금 틀려도. 근데 어떤 학생은 아까 그 학생보다는 더 많이 맞았어. 근데 걔는 맨날 연습장 보니까 계산이 돼 있고 그림이 없어. 걔는 다음에 승부를 못 내요. 알겠죠? 미분 여기서부터는요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느냐 못 그리냐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해서 푼다? 암기해서 푸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암기하는 것은. 알겠지? 근데 암기만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한계에 부딪힌다. 즉 점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이해를 해줘야 한다. 자, 여기 봅니다. 선생님 저 극대극소를 잘 모르겠어요. 약소하고 있잖아. 약소. 야, 요건 뭐야? 막대기. 누가 이것을 뭐가 돼?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니? 약소가잖아. 그죠? 아, 얘가 극대라니까. 여기도 극대고, 이거 극소야. 이거 극소야. 현타가, 이거 뭐니? 빵이요. 아니잖아. 뭐야? 극소요. 약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극대극소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끼리 어떨 때 극대가 되고 어떨 때 극소가 되는가 지금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 왼쪽을 안 지울 겁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에어컨 쐬고 싶은 학생은 갔다 와.
여자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채점 해봐요. 아니. 자, 오늘 뭐야? 얘들아, 공식집 다 적었어? 암기했어? 적어놔라. 좀 이따 볼 거다. 나 어제 잠을 잤거든요. 저희가 아침 딱 일어날 때 토탈 3번 깼어. 10시 반에 잤어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10시 반에 자서 또 덥고 그냥 눈을 떴더니 새벽이 2시 8분이야. 2시 8분에 하다가 또 텔레비전 보다가 또 잤어. 또 눈을 떴어. 5시 반이야. 5시 반에 또 텔레비전을 봐서 잠이 안 오니까 또 보다가 눈을 떴어. 9시다. 어제 3번 깼다. 너희는 새벽에 안 깨니? 그래요? 난 계속 잠을 깨는데 더워서. 근데 더워서 잠을 깨니까 하루가 피곤해 죽겠어. 하루 이틀도 한가 아니고 맨날 새벽에 2-3번씩 일어나니까 나 웬만하면 안 일어나거든요. 저는 머리만 딱 대면 코 골고 자요. 1분 안에. 근데 내가 깨더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2-3번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하루가 피곤해. 하루가 몸이 그냥 쭉 쳐진 것 같아. 좀 이따 우리 지우는 한 5시 정도에 시험 보면 되지. 공부 좀 많이 했다가. 안 그러면 너 내일 와서 수업 끝나고 영어 수업 끝나고 다시 학원 와서 시험 봐야 해. 저 아침에 안 나와요. 저 아침에 안 나와요. 아침에. 그게 반대인데? 얘들아, 미안해. 요거 왜 말해주지 그랬니? 요 부가 반대인데. 어떻게 하지? 찍어버렸을 텐데. 자, 얘들아. 자, 그리고 얘들아, 한 번 더 이야기할게. 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올 때 선생님한테 교과서 그런데 제출해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부터 아마 선생님이 시험을 아마 볼 거예요. 시험을 먼저 얘들아, 여기 나와봐.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고지를 해줄 거야. 각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0번까지. 그렇지? 쉽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올림푸스 1강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리고 그걸 정해주면 화요일날은 그놈 누적해서 좀 더 추가돼서 막 보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본을 고지시켜 줄 테니까 무조건 잘 봐야 한다. 알았지? 마무리가 잘 돼야지 방학 때 부족했던 것이 좀 커버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날라가 버리잖아. 에?
선생님도 더운 날씨에 너희들 컴퓨터 앞에 앉아봐봐. 복사하기에서 얼마나 열 많이 나온가. 근데 거기 앉아있는 거 정말 싫어요. 시험지 만들려면 거기 가서 만들어야 해, 내가. 매일매일 나서 만들어야 하니까. 나를 떠나서 그런 부분 좀 열심히 꼭 해줘서 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44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제 교재 44페이지 들어갑니다. 맞죠? 44페이지가 아니라 응? 응? 깜짝 놀랐네요. 나 없는 줄 알았어. 교재 제일 뒤에 봐봐. 교재 제일 뒤에. 나 깜짝 놀랐다. 그거 뭐 뒤에 내가 프린트를 안 집었는 줄 알았어. 교재 제일 뒤에 보면 사람이 없네? 왜 그래? 왜 나를 이용해? 평소에 이따가 주었으면 몰라겠는데? 응? 안 돼, 그러면. 알았지? 제일 뒤에 뭐가 됩니까? 문제 나와 있죠? 제일 뒤쪽에 달을 가보세요. 있어요? 자, 거기 한번 가본다. 자, 41번은 조그만하게 옆에다가 X. 왜? 낙서하지 말고. 그건 다음에 풀 거야. 알았지?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43번도 조그만하게 X. 해답으로 풀지 마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 풀어줄 거니까. 자, 갑니다. 42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가 있습니다. x가 1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구해주세요. 44번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1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구해달라고 했죠. 자, 거기 듭니다. 1에서 x가 문제를 보니까 두 문제가 마침 똑같게 1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가 감소 상태에 있는가. x가 1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가 감소 상태에 있는가 알려면 1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를 조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 상태, 1에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감소 상태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2번 빨리 암산 미분 한번 때려볼까요? 자, 간다. 6x-12 맞니? 도함수가 맞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이죠? 그래서 감소 상태입니다 라고 그 정도만 익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공부시킨 이유는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 전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미분계수에서 F'A 어느 특정한 한 점을 이야기해 주고 이 새끼는 도함수 모든 점을 이야기해 주듯이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는 미분계수의 부만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왼쪽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5번에 1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3차 함수가 있다. 자, 3차 함수니까 전개해 주세요. 전개해 주면 x의 3승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가 됩니다. 자, 칠판 한번 잠깐 봐볼래요? 같이.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는 하나의 3차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증가 함수가 될 조건 구해달라고 했네요. 맞죠? 3차 함수가 증가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3차 함수밖에 없어요. 아, 3차 함수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가 되려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자, 그래서 도함수를 딱 꺼내놓은 겁니다. 자, 도함수를 꺼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예요. 아, 도함수의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그럼 결국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다. 왜 제가 다시 그려준지 알죠? 연습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생각 없이 암기하지 말고.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려면 당연히 2차항의 계수는 양수가 돼야겠네? 2차항의 계수가 양수네? 그럼 판별식만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1차항의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A로 묶어보면 이 식의 값은 결국 만족하는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적거나 같다. 말들 아시겠어요? 이게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왜? 자, 어떤 하나의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조건과야 틀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연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한번 봐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그제 여기 한번 썼으니까 야, 근데 오늘 그래도 좀 덜 덥지 않니? 그지? 나 처음으로 좀 등에서 땀을 안 흘리고 있어. 항상 땀 흘리는데. 제 시험 못 보면 여기다 머리 내놔야 합니다. 여기는 딱 닫을 거야. 알았지? 자, 2번 문제는요, 조금 우리 친구들이 부담스럽자. 똑같은 이제 감수함수인데, 자, 문제 내용을 한번 46번에 2번을 먼저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46번에 1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46번에 1번 말로 합니다.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란 말은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라겠죠? 그럼 얘들 나봐봐. 3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니까 그건 미분 때릴 수 있지. 그지? 미분 때려서 2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그거 쓰면 되겠죠? 알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단지 숫자만 바꿔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6번에 1번은 그렇게 들어가고, 자, 46번에 2번 들어갑니다. 감소함수예요. 자, 3차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 자, 왜 우리 선생님이 증가함수 하나만 조사하면 감소함수는 그냥 똑같으니까 기억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봐보세요. 자, 3차 함수가 감소함수야. 왼쪽 보고 이거 보셔도 됩니다. 자, 도함수는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2. 도함수, 3차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려면 도함수는 0보다 적거나 같다. 맞아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내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얘를 넘길 거예요. 자, 넘기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됩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모양으로 바꿔지지 않을까요? 아니 얘가 넘어가 버리면 얘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 형태나 이 형태나 뭐예요?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함 감소함수지만 풀다 보면 증가함수 계산은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의 개수,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판별식 D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C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6이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말든 이해돼?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증가함수, 왼쪽에 있는 건 감소함수. 무슨 말인지 알죠?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될 조건과에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과정.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45번에 2번 들어갑니다. 조금 아마 문제를 읽다 보면 앞에서 했던 거 완벽하게 그것이 공식은 아니네 그런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3차 함수가 x의 3승,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입니다. 자, 0과 3 사이에서 0과 3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다음에요. 많은 학생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봐봐. 이거 구별해 줄게. 자, 비교를 만약에 해주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주냐면 이런 이야기야. 자, 감소함수 구간이 0과 3 사이다. 자,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조금 다르죠? 글의 순서가 달라졌죠? 그지? 자, 이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3차 함수가 0과 3 사이에선 무조건 감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감소하는 구간이 0과 3 사이라고 딱 정해진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모양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다. 감소함수가 나오려면 자, 봐봐.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함수가 된다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감소함수야.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라는 것은 0과 3 사이에서 도함수가 항상 음수가 나와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얘들아 3차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죠. 자, 2차니까 이 뜻이에요. 아,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야. 자, 0하고 3이야. 등호가 지금 없어.
자, 문제 한번 봐봐요. 이 3차 함수가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다. 0과 3 사이에서 도함수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해. 알았지? 근데 이거 도함수가 몇 차야? 2차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 2차 함수가 반드시 0과 3 사이에서 음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서 음수가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그으면 0과 3 사이에서 음수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0 등호 없잖아요. 0에서 0 가져도 상관없지. 0보다 크다잖아 지금. 0보다 크다하고 3보다 작다잖아. 여기서만 음수 나오면 돼. 그러니까 0일 때 0, 3일 때 0을 가져도 상관없어. 알겠지? 이것도 되고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니까 0과 3 사이에서 음수만 무조건 나오면 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죠?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야. 0과 3 사이에서 도함수의 도가 음수가 되게끔 지금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1번의 말의 표현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거고, 알겠죠? 1번의 표현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의 밑에 있는 표현 방법은 감소하는 구간이 0과 3 사이다. 봐봐. 감소하는 구간이 0과 3 사이니까 다른 데서는 감소를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0과 3 사이니까 그럴 때는 요 그래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돼? 0과 3 사이에서만 감소하는 거야. 감소함수의 구간이. 그래서 결국 이 말의 순서를 조금 헷갈리지 말고 한번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보면 0과 3 사이에서 감소함수다.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 도함수의 도가 무조건 음수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도함수를 제가 구하러 갈까요? 도함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되려면은 자, 빨간색의 그래프가 되려면 도함수에다 0을 집어넣을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거나 음이 나와도 돼요. 3일 때 0이거나 음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f'0이 0보다 적거나 같고 f'3도 0보다 적거나 같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f'0이니까 자, 빵빵 a는 0보다 적거나 같고 f'3이니까 27에서 18 빼니까 9 플러스 a가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9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하니까 교집합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9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풀다 보면 더 이것보다 저 복잡한 막 그래프를 막 그려가면서 풀어야 해. 알았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프 그리는 건 절대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런 내용을 만약에 이해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47번 문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순서를 제가 바꿀게요. 50번 봐주세요. 앞에 했던 거 제가 좀 언급해버리고 나갈게요. 자, 거기에다 밑줄 그어라. 자, 일단은 50번 문제를 본다면 이거죠.
자, 첫 번째 줄 끝에서 읽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감소함수다. 그래서 혹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의 조건 구해달라는 거야. 잠깐만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1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51번으로 넘어가면 우리 친구들 용어가 있네요. 무슨 용어가 나왔습니까? 이 용어 나왔죠. 밑줄 그으세요.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에 대하여 fx1이 자 봐봐 얘들아 문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나봐봐. 이거 뭐야? 내 일책에 딱 밑줄을 그어놔. 여기 뭔 말인가 하고 고민하지 말고 요 부등호 바꾸지 마. 원래 그 문제 지금 선생님 바꿀 거야. 잠시 후에. 자, 이리 봐요. 요건 무슨 함수예요? x의 값이 커질 때 큰 값이 더 커지죠?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말을 한글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야. 수학적인 식으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구해달라는 거고 너희들 책에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가지 않았었니? 그죠? 그럼 걔는 뭐야? 감소함수의 조건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책에는 이 말이 뭘 의미한다? 감소함수의 조건을 구해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간다. 여기 봐봐. 감소함수야? 그럼 미분하면 2차항에게서 도함수가 0보다 적거나 같다. 무슨 말인지 알죠? 부등호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증가함수.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표현 방법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52번은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52번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지금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증가함수의 조건과 해라. 앞에서 구했던 부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쓰면 되겠네. 자, 밑에 gx가 나왔네요. gx가 감소함수의 조건 구해달라겠네. 잠깐만.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조건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걸 계속 써서 교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답하자. 알았냐? 자, 53번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여감수를 갖는다. 자, 53번 문제가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감수를 갖는다. 자, 여감수를 갖는다, 뭐 존재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칠판 봐봐. 여감수가 존재해요. 여감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뜻이야. 얘들아, 여감수가 존재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에서 여감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여감수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뭐였을 때? 1대1 대응이었을 때. 1대1 대응이었을 때 여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감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일어나 봐봐. 1대1 대응이란 말은 어떤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되고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여감수가 존재해서 그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하네. 알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함수는 무조건 일단은 1대1 함수가 나와야 해. 근데 1대1 함수는 뭐가 됩니까? 증가하거나 감소만 돼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그래프가 올라만 가든가 아니면 내려만 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올라만 가는 경우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내려만 가는 거니까 얘는 감소함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돼서 여감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 문제 두 번째 줄 fx 나왔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인데 3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자, 이제 다시 봅니다. 칠판. 자,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여감수가 존재해. 여감수가 존재하면 바로 넘어와도 돼요. 증가함수가 되는가? 감소함수가 돼야 한다. 그런데 그 함수는 3차 함수인데 3차항의 개수가 1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3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오케이? 자, 3차항의 개수, x의 3승의 개수가 얼마니? 1이잖아. 3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이렇게 나와. 3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1이니까 절대 이 감소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최고차항의 3차 함수의 개수가 양수면 증가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53번 문제는 여감수가 존재한다.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인데 3차항의 개수가 1, 양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가함수가 될 조건 구하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하자. 알았니? 네. 그런 말 다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나 고맙게 증가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잖아. 에? 그렇게 잘 안 준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말을 꼬은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말의 해석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자, 49번에 1번 문제 봐주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완벽하게 답지는 아마 해설지는 안 해주지만 풀 때 이해되게끔 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봅니다. 49번에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 자, 1과 3 사이에서 감소한다겠네. 야, 1과 3 사이에서 감소한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1과 3 사이에서 감소한다. 1과 3 사이에서 감소하니까 이 범위에서는 감소함수야 무조건 도함수의 뭐가 음수가 나와야 해. 알겠지? 그럼 1과 3 사이에서 감소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겠네. 무엇이? 도함수가. 말뜻 이해되나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뭐 해야 합니까? F'은 0보다 적거나 같고 F'3도 0보다 적거나 같다. 이것 조사해 보는 거예요. 오늘 대충 지나가지 마세요. 그럼 내일 뭐 쫓아오기 힘들어요. 자, 이해되나?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또 봐. 2번 문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자, 이번 문제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뭐가 됩니까?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나봐요.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이건 좀 선생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자, 3차 함수가 이건 미분함.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3분의 1 x의 3성 a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bx 플러스. 자, 저거 한번 봐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 이 3차 함수야? 그럼 미분하면 얼마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 지금 적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지. 그지? 자, 앞에서 했던 거 지금 다시 복습하고 있잖아. 자, 3차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는 그래프 시원하게 그려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3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미분해도 양수야. 근데 이 3차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증가를 한대. 그럼 0과 1 사이에서 증가하니까 0과 1 사이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하는 거야. 알겠죠? 0과 1 사이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하니까 자,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0과 1 사이에서 무슨 수야? 도함수는 무슨 수? 양수. 이거 도함수의 그래프야. 그지? 그래서 얘가 y는 f'(x). 이것도 돼요? 그럼 뭐가 돼? 요것도 되죠. 요것도 되죠. 무조건 0과 1 사이 때 도함수가 양수 나오잖아. 이해됐나? 자, 그런데 선생님 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그려줘도 되죠. 봐봐요. 이거 분명히 2차죠. 그지? 2차인데 뭐가 되는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 알았니?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를 막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어려운 거야. 이제 처음부터 그래프를 잘 그려보는 연습해봐. 0과 1 사이에서 양수만 나오면 되니까 얘도 되지만 얘도 되는 거 아니야? 요것도 되잖아요. 0과 1 사이 때 양수. 오케이? 또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함수가 0과 1 사이에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f'0은 0이어도 좋고 양수여도 좋고, 그 다음에 f'1은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암기해서 안 푼다니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말만 나오면 그건 바로 공식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다 등장하질 않아요. 아시겠죠? 어느 범위에서 증가다, 감소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꼭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 나와 있는 49번에서 53번까지 제가 다 한번 해석해 줬었죠. 그걸 바탕으로 한번 그려오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쪽 한번 보냐면 47번 해석해 주겠습니다. 지금 얘들아 나봐봐. 이건 내가 앞에서 필수 예제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복습해 주는 거야. 알았지? 용어 설명이 너희들이 처음 배우니까 생소하니까 자주 눈에 익히세요 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자, 47번 문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밑줄 한번 그으실래요? 그 선생님이 밑줄 긋고 한번 보세요 하는 거. 너무 막 송이 없이 지나가면 안 돼요. 다음에 고생해. 자, 47번 문제 한번 봅니다. 한글 좀 잘 읽어보세요. 한글. 자, 얘들아, 봐봐. 3차 함수 맞죠? 3차의 계수가 음수지. 그럼 이거 3차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죠. 그럼 3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미분한 2차 항도 2차 항의 계수가 음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한글 읽어봅니다.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1과 몇 사이에서 증가 상태인 구간이 1과 3 사이라 했죠. 잠깐만. 봐봐. 1과 3 사이에서 증가한다는 말과 증가 상태인 범위가 1과 3 사이라는 말이 틀려. 알겠니? 그러니까 증가 상태인 구간이 1과 3 사이야. 다른 데서는 증가하면 안 돼. 1과 3 사이에서만 증가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 1과 3 사이에서 증가 상태라는 것은 1과 3 사이에서 미분기 수인부가 증가 상태니까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1과 3이 있다면 1과 3이 있다면 이 함수 1과 3 사이에서 두 함수가 양수. 이렇게. 자, 봐보세요. 1과 3 사이에서만 두 함수가 양수 나왔죠? 다른 데서는 양수 안 나왔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지금 문제를 봐봐. 증가 상태인 구간이 1과 3 사이야. 증가 상태인 구간이 1과 3 사이니까 다른 데선 증가가 나오면 안 돼.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해. 주목. 그러면 얘는 뭐지? 이거 도함수의 그래프 아니야. 맞아? 자, 대답합시다. 도함수. 미분해 주세요. 얼마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얼마 플러스 b는 얼마. 이게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인데 도함수에 1과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다? 1과 3이 되는 겁니다. 됐나? 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 그래서 a는 6이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3은 a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b가 돼서 b는 마이너스 9. 그래서 a와 b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나와 얘들아. 증가 상태인 구간이 1과 3 사이다. 1과 3 사이에서만 증가하구나. 1과 3 사이에서는 증가한다. 1과 3 사이에서는 증가만 해주면 돼. 다른 데서 증가해도 상관없어. 1과 3 사이에서만 증가하게끔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48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를 이제 상대를 하셔야 합니다. 자, 7번 볼게요. fx하고 gx가 몇 차 함수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알았지? fx하고 gx가 2차인지 1차인지 3차인지 아무 말도 안 나왔어. 그런데 f형과 g형은 똑같대. 그리고 f의 도함수는 g의 도함수보다 더 크대. 근데 우리가 fx, gx를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얘들아 나와봐. 자주 상대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푸는 형태를.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까?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fx 마이너스 얼마 gx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우리가 설정합니다. 알겠죠? 자, 설정을 한다면 이때 h의 도함수는 f'x 마이너스 g'x가 될 것이다.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f형과 g형이 똑같으니까 양변에 0을 집어넣으면, 자, 양변에 0을 집어넣으면 h형은 왜 0 집어넣습니까? 이거 쓰려고. h형은 f형 마이너스 g형인데 f형과 g형이 같으니까 0이야. 자, 그리고 나서 f의 도함수가 g의 도함수보다 더 커. 앞에 게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부호는 h'x는 무슨 수야? 양수였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자, 이제 봅니다. 함수 h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그 함수는 x가 0이면 y가 0이야. 원점을 지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fx하고 gx는 모르지만 fx하고 gx를 가지고서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만든다면 그 hx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고 증가가 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겠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는 hx, 다시 이야기하면 fx-gx였다는 거예요. 대답하자.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봐. 1번 봐봐. f의 마이너스 1이 더 크냐, g의 마이너스 1이 더 크냐. 보세요.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여가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은 값이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음이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음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h 마이너스 1인데 h 마이너스 1 값은 음수예요. 뺐더니 음수 나왔어. 누가 더 커? g의 마이너스 1이 더 컸겠죠? 그래서 1번 명제는 틀린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2번은 자, 1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H1은 F1 마이너스 G1. 근데 1을 집어넣으면 H는 무슨 수야? 양수야. 뺐더니 양수죠? 그럼 누가 더 커? F1이 더 커. 그래서 2번 명제는 맞았어. 3번, 4번, 5번은 쳐다볼 필요조차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3번, 4번, 5번 봐보세요. x의 값들이 각각 다르죠? 좌변과 우변의 x 값들이. 여기 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x의 값이 같아야만이 부호를 조사되는 겁니다. 달라버리면 부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봐봐. 이런 문제는 배운다고 해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배운다고 해서 읽혀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상대하면서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풀어나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이 좀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증가와 감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클리닉이 407호 앞이거든요. 우리 유민아, 찬미랑 그것은 뭐야? 내일 오늘 우리 친구들 다 시험 보면 같이 내일 이야기 해줄게. 오늘 뭐 아까 저녁에 와라. 그런 건 올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이동해서 옥상에 방실로 갑니다. 수민아, 좀 닫아줄래?